안녕하세요. 서른대기 딱 두 달 앞둔 젊은 새댁입니다. 저는 올 초에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창궐하던 그 1월에 결혼식을 올려 지금껏 11개월째 신혼으로 살고 있어요. 시댁에서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젊은 분이세요. 연애 때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19살 때 사고를 쳐서 남편을 가진 바람에 교복 입던 시절에 애를 낳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과는 딱 20살 정도가 차이 나는 분이셨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동갑내기인 저와도 겨우 20살 차이, 저희 친정부모님과는 거의 10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분이셨죠. 왠지 전 결혼 전부터 젊은 시어머니를 맞이한다는 사실이 참 즐거웠습니다. 함께 어울려 다니며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비교적 많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딸부잣집 장녀인데 밑으로 여동생이 4명이 더 있어요. 그중 막내 이모가 딱 저희 시어머니보다 한 살 어리셨는데 저는 저희 막내 이모랑 정말 절친한 친구 마냥 함께 지내왔거든요. 이모 처녀 시절에는 손 꼭 잡고 이모 따라 데이트하는데 뭣도 모르고 따라가 보기도 했고 이모 결혼하는 것부터 아이 낳고 자라는 것까지 제가 옆에서 다 보면서 친정엄마께는 죄송하지만 이모는 이모대로 제게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어떨 땐 엄마보다 더 가까운 친구 같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랬기에 결혼을 할 적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이모 같은 사람일 거라고 함께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고 심하면 클리닉도 같이 다니며 마사지를 받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좀 서스럼 없이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 당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결혼을 한 친구가 딱 2명밖에 없었는데 애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시어머니 욕을 했었거든요. 모이면 시댁 얘기,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얘기뿐이어서 가족들 간에 불화라는 걸 모르고 자랐던 제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늘 고역이었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충격이었던 것은 믿었던 남편이 시자 들어가는 사람 편을 들어서 화병이 난다는 것이었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제가 더 옆에서 화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시자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며느리들을 화나게 만드는 건가 싶어서 결혼이 겁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생각을 독립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은 사람이 참 됨됨이가 좋고 화 한번 잘 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설마 시댁과의 불화가 생겨도 내게 등을 돌릴 만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일말의 믿음들이 조금씩 커져갔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이런 아들을 낳고 길러준 시부모님들의 인품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모두들 참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며느리 노릇하겠다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한복 갖춰입고 시댁에 공손하게 들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이자 새색시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와,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었습니다. 정말 제 상상을 뛰어넘었죠. 젊은 분들이시니까 한복까지는 갖춰 입지 않으려고 했지만 상견례 때도 그렇고 연애하며 몇 번 밖에서 남편과 다 같이 만나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유심히 봤었는데 저희 엄마보다도 나이가 분들처럼 얌전하고 옛날스러운 풍의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말하시는 것도 정말 고상하고 나이에 비해서 무게감이 꽉 차 있어 보이는 것이 마치 얼굴만 젊을 뿐 6, 70세는 되어 보이는 시할머니를 영접한 기분이었습니다. 괜히 그 포스에 눌려서 말도 서먹서먹하게 되었고 단어 하나라도 조심스레 내뱉고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귀여워 보이셨는지 여러 번 웃어 보이며 긴장을 풀라며 절 달래곤 하셨었죠.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의 취향을 왠지 알 것도 같아서 남편과 함께 상의를 해서 예쁜 한복을 갖춰 입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아니 글쎄 우리 시어머니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삐쩍 마르신 분이 노란 야광 요가 레깅스를 입고서는 상의에는 허리까지만 따고는 쫄쫄이 티셔츠에 방한조끼를 걸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입이 도무지 닫히지가 않아서 시어머니 앞에서 저도 모르게 우와 하는 탄식을 내뱉었는데 그걸 그만 어머니께서 들어버리고 말았죠. 어머님이 왔냐고 다가오시다가 절 보고선 넌 왜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니? 하고서 쎄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 바람에 전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아, 어머님이 너무 신세대처럼 입고 계셔서
홀딱 빠져버렸다는 말로 겨우 위기를 넘겼고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자잘한 얘기들을 해드리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가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보다 딱 10살이 어린 시누이였죠. 그런데 시누이가 짧은 미니스커트에 검정색의 두터운 스타킹을 신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보자마자 너 또 내 옷을 입고 나갔냐며 거짓말 않고 바로 옆에 있던 제가 놀라 자빠질 정도의 큰 소리를 내며 역정을 내신 겁니다. 순간 옆에 까마귀가 한 5마리 정도 앉아있다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승천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놀라서 가슴을 부여잡으며 엄마야! 하고 덩달아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얘 왜 이러자는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그 짧은 미니스커트가 시어머니의 옷이란 것도 놀랐는데 문제는 아가씨가 걸고 있던 제 주먹만한 귀걸이까지도 시어머니가 왜 자기 걸 했냐며 아가씨 어깨를 치며 억지로 뺏어드는데 당혹스럽더라고요. 그 모습이 뭔가 제가 생각했던 참했던 어머님의 모습은 페이크였고 이게 진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고부관계의 먹구름이 뒤덮여버린 것이었죠. 문제는 그렇게 개성만점의 성질까지 잘 부리는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본 후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식탁에, 그 큰 식탁에 거짓말 않고 통닭 하나가 놓여져 있더군요. 한가운데에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통닭 한 마리가 하얀 도자기 그릇 위에 아주 살풋이 올려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치킨집에서 준 겨자 소스랑 소금 그리고 치킨무가 마치 프랑스 장인의 손을 거친 듯 아주 정갈하게 그릇에 담겨져 있었답니다. 네, 집주인이 뭘 차려주던 감사하게 잘 먹는 게 도리이죠. 무엇보다 그 상대가 시어머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와 함께 시댁에 앉아 먹는 첫 밥상인데 치킨은 너무하지 않나요? 그것도 5명이서 먹을 건데 반반 치킨 한 마리만 딱 사놓고 말입니다. 이건 며느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치킨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어요. 신혼여행 돌아와서 처음부터 꼬여도 제대로 꼬여버린 것 같은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 이건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날 시댁에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부관계가 과연 멀쩡할지도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내 그런 저의 불안감은 적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이 다른 또래의 시어머니들보다 훨 어리다는 것을 숨기고 싶으셨는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거의 끝판왕으로 참으셨던 분이셨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 어머님은 너무 싼티가 나셨어요. 어른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심각한 정도였어요. 야광 옷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시는 것까지는 제가 옷차림의 개성 문제니까 더 이상 관여할 이유가 없었지만 문제는 산티가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혼살림을 시댁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학자금 대출을 여전히 갚고 있기도 했고 당장에 집을 구해보려다가 30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전셋집을 알아보자며 급한 대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둘 다 직장인이고 그렇게 막 뭐가 사정이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냥 여기서 더 대출을 받고 빚을 내는 게 싫어서 딱 1년만 시댁에서 지내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바람에 전 저희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충격을 받아야 했죠. 첫 3달 동안은 시어머니가 절 소리를 지르며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코앞방에서 지내고 있는 저를 노크하는 것도 아니고 살갑게 불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생각나면 야! 하면서 불러내신 겁니다. 처음엔 야라고 하길래 자기 아들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편하고 가깝게 느껴져도 전 엄연히 다른 집의 귀한 자식인데 같이 산 지 하루 만에 야라니요.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죠. 옆에서 그런 저를 보고 표정을 읽었는지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뒤늦게 어머님께 며느리한테 야가 뭐냐고 편지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쟤를 야라고 부르지 그럼 마님이라고 부르니? 라고 말입니다. 비교를 해뒀고 야를 마님이랑 비교를 하고 있으니 말이 통하질 않았죠. 또 우리 시어머님은 그렇게 제가 화장실만 들어가면 자기 용무가 급하다며 절 불러내십니다. 5 식구가 한 화장실을 쓰는 것도 스트레스 쌓여 죽겠는데
제가 좀 사람이 뜸하다 싶을 때 조심히 화장실을 들어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야! 하면서 쫄래쫄래 화장실 앞에 와서는 죽어라 노크를 해대십니다. 자기 급해 죽겠으니까 당장 나오라며 제가 나갈 때까지 쉬지도 않고 문을 쾅쾅 두들기시는데 제가 정말 전쟁터에서 폭격 피하는 군인 마냥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헐레벌떡 뛰쳐나왔다니까요. 그걸 옆에서 남편이 또 보고서는 어쩌다 몇 번 화장실 가는 애인데 그걸 못 기다려주냐며 핀잔을 또 주었고,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는 또 기똥차게 말대답을 하셨어요. 야, 그러면 내가 쟤를 상점 모시듯 볼일 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내 차례가 오면 그제야 들어가니? 하고 말입니다. 자기 차례가 오면 그제서야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앞사람이 방금 들어간 걸 알면 최소한 기다려주거나 참거나 전 급하면 조심스레 노크를 하고 부탁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뇌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며느리가 상전도 아닌데 기다릴 필요가 뭐 있나 싶으셨던 것이죠. 처음에는 적응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남편에게만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힘든 내색을 비추다가 첫 3달이 지나가면서는 제가 완전히 화병에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심각해져도 너무 심각해져 있다 보니 가족들이 밖을 나가지도 않고 저희 부부는 급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버린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다 보니 하루 종일 24시간을 내내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맞이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는 건 물론이고 야 소리를 들으면서 감정이 상하는 건 매일같이 일어났고요. 문제는 기존의 불만에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바로 식사였어요. 제가 별로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아서 아침은 대충 선식이나 시리얼을 먹고 회사에서 점심을 거하게 먹고는 저녁을 대부분 패스하거나 간단히 먹곤 하는데, 집안에 붙어있다 보니 제가 아침, 점심, 저녁까지 계속해서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드려야 하더라고요. 출근만 안 했을 뿐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자꾸만 밖에서 야하며 저를 부르니 전 나가서 시어머니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요리도 잘 못하시는 분이 갑자기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면서 저를 세워놓고는 자기 하는 요리를 지켜보라고 하질 않나. 그러다가 제가 일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면 너 일하는 중이니? 하며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며 절 돌려보냈어요. 재택근무가 집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 불러냈다가 또 절 돌려보내길 반복하셨죠. 이쯤 되니 저도 미칠 것 같아서 위험하고 자제해야 하는 거 다 아는데도 짐 다 싸서 회사 혹은 주변 카페로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도 그게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며 절 밖으로 내보내거나 미안한 날에는 같이 졸졸 따라와서 제 옆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이쯤 되니 제겐 코로나보다 집구석에서 마주봐야 하는 시엄마가 더 지옥이고 두려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렇게 쭉 지옥 같은 시댁 생활을 하다가 3달 전쯤 남편이 먼저 회사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집에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짐을 챙겨 카페로 나가려고 불이 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절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니 너 오늘부터 외출 금지야 라고 대뜸 이 한 문장을 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지금이 쌍팔년도 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 맘대로 외출이 금지냐 생각에 어머니 저 일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곧 동창회가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너가 외출을 했다가 코로나에 걸려오면 어쩌냐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동창회를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순식간에 피시겠어요. 아니 누가 이 시국에 동창회를 열어서 여기저기 오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냐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나라에서도 매일같이 뉴스에서 말하지 않냐고. 많은 모임은 자제를 하라고 말하질 않았냐며 시어머니께 조곤조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상은 했지만 더 큰 데시벨로 제게 야! 하면서 또 코앞에 있는 제게 굳이 소리를 질러 불러대시더군요. 그 동창회는 반드시 열릴 것이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관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당장 출근해서 온라인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붙잡고 있으니 방도가 없었어요. 그 앞에서 곧장 회사 업무를 봐야 해서
지금 이러고 있을 여유가 없다며 가방을 도로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뭔가 확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네, 부엌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제게 키친타올을 던지신 겁니다. 뭔가 아프진 않는데 기분이 더럽고 불길한 것이 일이고 뭐고 당장 시어머니부터 족치고 싶더라고요. 열이 받아 확 째려보고 뒤를 돌아봤어요. 예의 없고 아나무인한 건 쭉 참아왔는데 그래도 방금 제게 뭘 던지신 건 선을 넘으신 거라며 최대한 소리를 안 지르려고 조용조용히 말했어요. 하필 남편이면 신우며 그리고 아버님까지 모두 출근을 하셔서 그걸 저 하나밖에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럼에도 조용히 사건을 넘어가려고 어머님을 잘 타이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동창회를 못 여게 하면 네 사지를 찢어놓을 거라고 말입니다. 네, 이제 보니 우리 시어머니 그 동창회를 주도하는 회장님이셨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결혼한다고 또래 친구들한테서 여기저기 뒷소문에 욕도 많이 먹었었는지 그렇게 신세대를 따라한다고 별난 색상의 옷에 치마까지 입으시더니 결국 그걸 또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동창회를 여는 거에 목숨을 계시던 시어머니. 며느리가 일하러 나가야 한다니까 혹여나 제가 그러다 코로나를 옮겨오면 어쩌냐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다 키친타올까지 던지신 겁니다. 아니 남편이고 아들 딸들도 다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왜 저 혼자만 나갈 수 없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내 발로 내가 나갔다가 들어온다는데 뭐 때문에 키친타올까지 던졌냐며 화를 내도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본인도 본인이 잘못한 것 같았는지 그제서야 그럼 꺼지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전 그 꺼지란 한마디에 결국 분노 조절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 때린다고 던진 키친타올을 확 시어머니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놀라 피하던 시어머니는 또 그 특유의 괴성으로 야! 하면서 주저앉았는데 저는 그 길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걸려있던 휴지말이랑 베란다 창고에 쌓아뒀던 휴지까지 몽땅 들고 나와서는 시어머니를 향해 야구공 뽑아 던지듯이 막 퍼부어댔어요. 이게 아픈 건 아니라서 맞아도 타격은 없겠지만 제가 있는 힘껏 가까이 다가가서 정신나간 년마냥 휴지를 던져대니 시어머니도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쫄아계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소리 지르면 네 사주 내가 찢어! 라고 반말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휴지를 담고 있던 비닐종이를 머리 위에 덮어 씌워버렸어요. 순간 손으로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잔뜩 쫄아서 몸을 움츠리던 시어머니.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겨우 이 정도의 배짱으로 나한테 그간 소리를 지르고 험하게 대했나 싶어서 완전 센 척을 했단 생각이 더 열이 받고 얄밉더라고요. 그리고 전 곧장 방에서 제 간단한 옷이며 짐까지들을 챙겨나와 현관에서 침 한 번 퇴퇴하고 뱉어준 뒤에 친정으로 왔습니다. 이혼이요? 아니요. 몇 달 앞당겨서 시댁에서 빨리 독립을 해버린 것입니다.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하니 남편은 미안하다며 회사까지 반차를 내고서는 저희 친정으로 달려왔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희는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럽지만 친정에서 잠깐 살림을 또 차리다가 금방 조그만 빌라 전셋집을 구해서 지금은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제가 짐을 챙겨 나갈 때까지 비닐을 쓴 채 부엌 바닥에 쭈그려 앉아 계셨고요. 제가 자신과 똑같이 사지 찢는다는 말을 던지며 휴지를 던지는 폭력을 휘두르자 만만했던 며느리한테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움직임에 미동도 없으셨죠. 들어보니 남편도 자기 짐 챙겨오면 시어머니께 왜 그러냐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금껏 독립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꼴도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몇 달의 시댁살이를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의 본색을 알게 되는 값진 경험을 얻었고요. 앞으로도 다시는 시어머니와 한 공간에서 둘이 지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시어머니를 제 집에 먼저 초대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대로 그냥 쭉 남남으로 지내보길 간절히 바라는 중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